제가 사실 이 과학자분들하고 정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구 멸망이 만약 오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구할 수 있는지. 디스토피아가 온다면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나 너무 궁금합니다. 뭐 저부터 얘기해 본다면은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화산 폭발. 아, 현실적이다. 네, 실제로도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는 네. 관광지 지하에 어마어마한 양의 마그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폭발하면 터지면? 정말 지구적 재앙이 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생각에 화산 폭발은 이게 터지면 주변에 용암이 흘러내리고 지진이 나서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퍼져나오는 뭐 온실가스가 엄청 나오고 가스. 또 지구의 그 대기권을 덮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고 화산재 이런 거. 몇 년간 그런 것 때문에 기후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천문학자 입장에서 천문학적으로.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태양 폭발이에요. 아, 그렇겠다.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이 폭발할 일이 있을까요? 아직 뭐 이전에도 폭발 안 했는데 가능성이? 근데 태양에는 흑점 주기라는 게 있어요. 11년 주기마다 흑점이 많아지는 주기가 있어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표면에서 폭발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태양 팡팡 자체가 터지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폭발이 에너지가 나가는 쏟아져 내려온다. 그렇죠. 이 약간 말이지. 화산 폭발 같이 이렇게 팡 하고 그러면 한번. 플라즈마 빔을 받는 거예요, 정말. 방금도 플라즈마 튀었다. 플라즈마 빔을 받는 예. 거예요, 플라즈마 빔을. 근데 그 극대기가 2025년이에요, 지금. 내년 아니에요?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부터 점점 그 폭발이 센 폭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잠깐만. 근데 만약에 이번 2025년에 태양이 정말 흑점이 폭발한다. 태양이 한번 팡 하고 하면은 그럼 그거를 지구가 정말 맞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캐링턴 이벤트라고 정말 1859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기를 완벽하게 쓰고 있는 데는 아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있었던 통신 수단이 있었어요. 그게 전보거든요. 띠디디디 하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케이블이 모두 다 탔었어요. 심지어는 오로라 있잖아요. 그 태양 폭풍이 일어나서 그 입자들이 태양 입자들이 지구에 들어오면은 강력한 오로라도 생기는데 오로라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적도 지방에서도 보였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전기잖아요. 이게 그냥 다 완전히 올스톱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만약에 폭발하면 뭐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마트폰 모든 게 다 그냥 마비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돈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 자산이 저는 그래서 없어진 얘기 거야. 들으면서 비트코인 사야겠다 생각했던 게 블록체인은 분산돼 있으니까 뭐가 망가져도 어딘가 보존될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그런 얘기는 투자 설명회가 아닙니다. 또 돈이 없어지면 빚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진짜 멸망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밤 꿈을 꾸고 계신 거 아닌가? 빚이 많아요? 지금 빚이 많아요. 적당히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서 태양 안에 태양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진정제, 경구형 진정제 같은 거 경구형 진정제나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발설을 하는 걸 연구를 해야겠네요. 자중해, 흑점 자중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생물학에서 생물학자로서는 그래 얘기해봐요. 디스토피아가 이게 그냥 SF적인 이야기 아니라 이미 생명의 역사에서 여러 번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이제 지구에서 살았던 종 중에 99%는 다 멸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각각의 종들은 다 이미 디스토피아를 겪고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과거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 중에 하나가 그 지구상에서 가장 긴 장마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기간이? 우리는 보통 한 달? 길으면 2달 정도. 2달도 엄청 셌죠. 2달도 엄청 길죠. 폭우 많이 내리고 뭐. 그때가 200만 년 정도 비가 왔다고 하죠. 200만 년이요? 그때가 메가몬순이라고 불리는 과거 이벤트인데 정확하게는 카르니안절 우기라고 합니다. 이때 해양 생물이 대량 멸종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식물을 먹이 삼는 공룡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이제 200만 년 동안 비를 때려 맞은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그 공룡이 멸종한 걸 알 때도 지층이라는 걸 보는데 그렇긴 하죠. 그 지층에 산소가 얼마나 어떤 게 있나를 화학적으로 보는 게 기후를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 비가 많이 오는 곳, 뭐 추워서 눈이 오는 곳, 건조한 곳 이게 지층에 있는 원소 분석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은
기후 앞에 너무나 취약하잖아요. 이번 자연한테 여름처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디스토피아가 이제 막 진짜 핵전쟁 같은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기후 문제가 가장 클 거다. 그 좀 작은 스케일에서 우리 인간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디스토피아는 어떤 바이러스에서 진짜 인류 집단이 초토화되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원래 많이 조금 걱정하고 위험한 바이러스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독감.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뭐 흑사병 같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을 보면 한 100년 전쯤에 보통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 그래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어요. 독감 바이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섬뜩한 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사스나 메르스가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저는 인류를 초토화시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그 자식 세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중요한 바이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 혹은 별로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고 진화를 해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괴롭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 수단이나 무기들 좀 모자라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이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부의 어떤 그냥 그 인류가 모든 게 다 멸망할 수 있는, 스톱될 수 있는.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데 디스토피아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부터 할 겁니까? 일단 현상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아까 말했던지 생물학적으로 왔는지 그렇지. 화학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진짜 이상 기후 때문에 왔는지 현상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대비를 해야죠. 태양 흑점이 빵 하고 터졌어요. 오로라나 봐야지. 오로라 구경하러 가야지. 이제 그때는 모든 걸 비우고 오로라 구경하러. 저는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어요. 뉴스에 나왔어. 나는 하루 정도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을 좀 할 것 같아. 이렇게 죽긴 억울해. 다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해요. 그분들께 그게 디스토피아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거기서 생존할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과 식수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생물학자랑 같이 가면은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해결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시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혹시라도 갑자기 뭔가 기후 재앙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업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을 중요하죠. 모으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라고 불러요. 예, 거기 있잖아. 그 스발바르. 네, 거기 지금 한 100만 종류 정도의 종자가 모여 있고 앞으로도 몇백만 종류의 그 종자를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군가랑 같이 가야 된다 하면은 지금 생물학자랑 같이 가면은 나는 적어도 배를 배고를 일은 없겠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영화도 마션에 보면은 식물학자가 감자를 심어서 살아남자고 화성에서. 자, 화학자. 제가 준비하는 건 태양 폭발이 생겨서 인류 문명이 다 무너졌다. 그때 살아남기 위한 거를 저는 항상 상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매드맥스 같은. 매드맥스. 오케이. 좋아요. 예. 화학의 역사, 야금술이라는 금속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만들고 술과 비누 모든 걸 다 물질로 만듭니다. 그리고 매드맥스 같은 그런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봐도 결과적으로 권력을 갖는 건 강력한 힘, 화약, 총기. 야, 맞아요. 이거 맞아. 자, 만약 곡식이 필요하다. 생물학자를 약탈합니다. 뺏어오면 돼. 영화에 나오잖아요. 내 밑으로 와라. 내가 보호해준다. 야, 그룹을 만드는 거야. 지금 얼굴이 약간 임모탈이 있네. 임모탈이 있어. 매드맥스. 제가 그랬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온갖 걸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 안 입는 옷이나 화장지 이런 걸로도 알코올을 만들어서 소독용으로도 쓰고 먹을 수도 있고 기가 막히네. 또 약 같은 것도 진통제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주변 재료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 디스토피아 된다 우선 바로 마트를 가서 여기저기 코너에서 물질을 털어옵니다. 남들은 식량을 챙길 때 나는 버려져 있는 물질들을 챙겨와서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솔직히 뭘 가져가야 될지 그냥 먹는 것만 챙기지. 왜냐면 챙기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먹을 거부터 챙기거든. 그럼 통조림부터 챙기지. 아니 문명이 이렇게 성립된 거잖아요. 농경이 시작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청동기, 철기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쌀 뺏어 먹은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이러니까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뭐 농사를 다시 이제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등장을 하는 거죠. 에이, 김미대 곡식. 김미대 곡식. 이렇게 들어야 돼요. 예, 김미대 보리. 컴온.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여기로 쏠리신 것 같은데 이쪽을 아예 못 따라가요. 이쪽을 따라가면 굶어요. 천문학적 지식이 뭐가 중요해? 지금 멸망했는데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현실적으로 강조를 했던 게 이끌지 않아요. 저는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붙을 거예요? 여기 항상. 아, 화학이야? 왜냐면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형님은 어디로 붙으실 거예요? 저도 화학이죠. 예, 총은 못 이겨요. 그 저도 쌀포대 가지고 여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보호해주세요 하면서 붙으세요. 보호해주세요. 아, 이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학이 정말 중요하네요. 뭐 가장 실생활에 가깝고 이제 물질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은 버릴 수가 없죠.